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0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를 비롯한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와 검찰들이 이거 대선에 개입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재명이 위증교사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다. 위증 요구를 여러 번 했다라는 얘기가 또 들려오고 있는데요. 결국 깜빵 가야 되는데 이거 절대 병 앞에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김성태 의원이 아주 큰 의미심장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솔직 담백하게 변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 관련된 소식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윤석열 대통령이 조우영에게 타줬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 검찰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 브로커인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주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검찰이 가짜뉴스임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초점이 됐었는데요. 국민의힘 측은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정치검사들이 대선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김도읍 의원의 발언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띄운 윤석열 그리고 대장동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의 몸통이라는 의혹, 이거 가짜뉴스라는 걸 검찰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맡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팀은 이른바 조우영 봐주기 수사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대선 4개월 전에 결론을 미리 내렸다는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봐주기 수사로 대장동 비리가 촉발됐다고 주장했고 다수의 매체들이 이를 인용 보도하며 의혹이 확산됐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당사자 대면 조사를 통해서 해당 의혹이 가짜뉴스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수사팀은 조우영을 처음 조사하면서 대장동 의혹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커피 타줬다는 의혹에 윤석열 검사는 만난 적도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수사팀은 이 진술을 근거로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의견을 달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당시 보고책에는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순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는 구체적으로 아직은 파악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와는 별개로 김호수의 대검도 과거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특정인을 봐주는 부실 수사는 없었다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김호수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 기록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더 수사할 것이 있으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라면서 의지를 보였지만은 의혹의 실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직전에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이를 방조했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라고 확인됐는데 검찰이 언론에 오보 대응을 안 했습니다. 정치검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겁니다. 당시 박범계 장관도 수사 중이라 했으면 결과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법무부와 검찰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송경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명예훼손, 공안사건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수사팀 규모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가 민주당과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졌습니다. 파급력이 상당했는데 당시 검찰 지휘부가 이를 그대로 놔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김호수, 이정수, 유경필 등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 라인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대장동 수사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조우영, 윤석열 가짜뉴스를 확인한 시점은 대선판에서 이 의혹이 주요 이슈가 아닐 때였습니다. 먼저 나서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김호수는 혹은 대검찰청의 주요 인사들은 박범계에게 보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 박범계는 보고를 받았다면 대선 개입 의혹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재명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거 유창훈이까지도 인정한 내용입니다. 바로 위증교사인데요.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재명이 반복적으로 위증을 요구했었다는 겁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김모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라고 얘기하자 이재명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라고 밀어붙였다는 거죠. 검찰이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공소장에서 이재명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 씨에게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구체적 대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다 녹음이 있으니까요. 자, 그 위증교사 공소장에는 그 부장검사 김용식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에서 이재명의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17페이지에 걸쳐 담겼다는 겁니다.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재명이는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이는 2002년 변호사 시절 KBS PD인 최모 씨와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해 이 김병량 시장에게 전화를 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지사 선거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이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 사이에 이 김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서 김병량 시장이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검사 사칭 사건의 책임을 이재명에게 몰아 강하게 처벌하고자 KBS와 최 씨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2002년 당시 상황이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저는 외부에서 선거 캠프 활동을 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의사를 최소 5차례 이상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자신이 원하는 취지의 방향으로 증언할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 김모 씨가 이재명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재명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전달받은 변론 요지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이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진술서 초안을 받은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써달라라는 취지의 요구사항을 추가로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김모 씨는 이재명 측으로부터 2019년 1월 23일 변호인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받아서 질문 내용을 숙지했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인은 증인신문 전날인 같은 해 2월 13일에도 이 김 씨에게 신문사항 그대로 답변하면 된다라고 당부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후 김 씨는 2019년 2월 14일 열린 재판에서 이재명이 요구한 대로 위증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재명이는 그 다음 해 10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재명 측은 사실을 있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한 것뿐이라면서 이재명이 김 씨에게 본인이 보지 않은 것은 법원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아는 대로만 진술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지만 녹음 파일이 남아있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유창훈이가 혐의가 소명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법원에서 이를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병합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병합돼 버리면은 1심 판결 나오려면 3년 4년 걸려버려요.
이렇게 간단한 사건은 별도로 재판을 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다 박살을 내버려야죠. 자,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 우리 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지 국민의힘은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김성태 의원이 전 의원이죠.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솔직, 담백한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솔직, 담백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대통령께서 어제 국민이 늘 옳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식에 소통이 부족했고 일방적으로 갔다는 자성과 반성이 담긴 것, 당도 이 모습을 배우고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가의 정체성, 외교안보의 느슨해진 부분을 바로잡으면서 법치를 단호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당은 여의도 정치를 실종시켜서는 안 되는데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못하고 정치를 실종시킨 것은 아픈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혁신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처럼 해야 된다라는 게 김성태 전 의원의 입장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면서 지역의 필수 의료 혁신 TF를 발족한다는데요.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 의료 체계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필수 의료 혁신 태스크포스를 발족합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지역 필수 의료 체계 혁신을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TF위원장은 유이동 정책위 의장이 맡고 국회 보건복지위, 교육위,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가 들어갑니다. 특히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TF에 참여시켜서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윤석열 정부 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가 과제도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가 짧아지는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며 의료산업의 미래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의료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내겠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면서 국민의힘은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당정 협의, 여야정 협의 등 다각적인 의견 조율에 나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방의대가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게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수도권 소재 병원이라 하더라도 필수 의료 분야 역할이라면 전공의 정원을 늘려주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확대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계와도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윤석열이 옳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해결책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팍팍 밀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